엔비디아의 실적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엔비디아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가 4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주목할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무엇이었고 또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거래에서는 하락세로 반응을 했는데 왜 이랬는지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매출액에 대해서 한 330억 불 정도 가이던스를 줬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액 증가율은 한 8.2% 2분기 대비 증가였는데 실제 결과는 350억 불이 나왔습니다. 즉 16% 늘었고요. 반면에 데이터 센터 CPU 같은 경우에는 17%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AI 시대를 지배하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쨌든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 즉 수요가 공급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걸 이번 실적에서도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매출의 가이던스를 이제 1,175억 불, 즉 3분기 대비 한 7% 증가로 제시를 했는데, 참고로 이제 시간에서 또 주가가 하락한 배경에는 TSMC랑 엔비디아랑 상당히 밀접한데, 특히 TSMC의 HPC 매출액이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실적이랑 상당히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근데 TSMC가 3분기에 HPC 매출액을 일단 10.7%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GPU를 필두로 한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 예상을 상회했을 거라고 시장은 아마 그 수치를 보고 확신을 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신고가를 갔는데, 이번에 TSMC는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3분기 대비 14.8% 증가로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매출액 가이던스는 3분기 대비 7.1% 증가죠. 즉 TSMC가 생각하는 성장 속도보다 엔비디아의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그리고 일부 월스트리트에서는 이제 4분기 매출액을 400억 불이 넘을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미치지 못하니까 혹시 블랙웰 관련해서 뭔가 좀 더 딜레이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월스트의 의심이 금일 주가 하락을 조금 시간에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다 자세한 이야기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블랙웰에 대한 좀 잡음들이 있었잖아요. 현재 블랙웰 기술적 이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의 기술 개발 로드맵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다음 스텝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예, 먼저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일부 칩 설계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해소가 되었고요. 이번에 블랙웰은 11월부터 이제 공급될 거라고 이제 우리 댄슨왕 CEO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장 우려 대비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고, 두 번째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블랙웰이 칩 자체는 괜찮은데 넥 듀얼 설계하면서 발열 이슈가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한국 특히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 다만 이제 이 넥에서 생기는 문제는 반도체 칩에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훨씬 심플한 거고 쉽게 좀 수정이 가능하고요. 레이아웃만 가지고도. 그래서 그거는 엔지니어링 상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에 대해서는 어차피 출시 자체가 조금 11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번 분기 실적에는 크게 기여를 못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크게 기여할 거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블랙웰이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이제 192GB HBM이 탑재된 B200이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HBM10이란을 탑재한 B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B300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출시가 되면 좀 더 고성능 제품에 대한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수요는 더 크게 증가하지 않을까. 블랙웰은 2025년이 훨씬 더 기대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주목하는 이유, 물론 엔비디아 그 자체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상관계수가 하이닉스랑은 워낙 높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그림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블랙웰 이슈도 저희는 없을 거라 보기 때문에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지만 엔비디아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주가는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블랙웰에 지금 현재 엑스포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하이닉스 주가랑은 좀 별개로 저희는 움직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HBM3 탈단에 대한 승인을 득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좀 동행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주를 하나로 묶어서 보기보다는 엔비디아와 관련성이 높은 종목, AI 반도체 관련주가 높은 종목과 아닌 종목들 좀 구분해서 차별화 장세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 또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고 또 어떤 시그널들을 잡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0.11%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3대 주요 지수 모두 장 초반에 하락세였는데 역시나 이날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크게 하락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낙폭을 줄이면서 그래도 0.76%로 마감을 했고, 애플도 하락하다가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0.32% 오름세였습니다. 테슬라에 투자하신 분들 많으시죠? 밤 사이에는 1.1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값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여러 다른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금 가격이 내년에 2,9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UBS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밤 사이에도 일단 0.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같이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장과 확인을 해봤듯이 엔비디아의 실적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다가 가이던스까지 좋게 나왔습니다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현재 소폭의 밀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번 주 초에 제가 엔비디아 실적 외에도 연준의 발언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2명의 인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경로는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향후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신중론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확인해 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기타 내용들도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3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AI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진율은 2분기에 75.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해 이번 분기에는 74.6%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이었고요. 4분기 가이던스 마진율의 경우에는 73%대로 또 한 번 내려오는데 이미 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만큼 큰 충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젠슨 황, 호퍼 수요와 블랙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7시 9분 정도가 지나고 있으니까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블랙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면밀히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엔비디아가 크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M7 종목들, AI와 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애플까지도 그리고 메타도 하락하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엔비디아도 낙폭을 줄였겠다. 그리고 애플과 메타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도 나왔겠다. 지금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시간외 거래를 통해서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는 지금 엔비디아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실적 발표 직후에는 사실 3% 이상의 시간외 거래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는 가운데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습니다. 0.14%까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외 거래 그리고 내일 정규장 움직임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렇다면 미 연준 또 중요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고용시장이 견고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있다. 향후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금리 인하는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하 쪽으로 기울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그런 뜻을 시사했고요. 미셸 보우먼 이사도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보우먼 이사는 지난 9월 빅스텝 때도 빅스텝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인물이죠. 그런데 또다시 신중론을 꺼내든 겁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기준금리 경로를 현재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패드워치를 통해서 그 가능성들을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FOMC 전망이 되겠습니다. 시장에 반영돼 있는 가능성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동결 가능성 한 달 전에는 21.79%였는데 지금 현재 47.98%, 48%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0.25%포인트 인하, 스몰 스텝이 한 달 전에 는 정말 가능성이 우세했다면 현재는 52.02%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위원들의 조금은 보수적인 발언들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장 사실 금리 인하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결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동결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약간의 불안한 흐름들 나올 수 있다는 점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날은 엔비디아 외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불안한 흐름, 하락세를 보였었죠. 오전 7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컨퍼런스 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반도체주, 특히 HBM 관련주, AI 반도체 비중이 높은 반도체 기업들의 변동성 한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일장의 시그널까지 잡아봤습니다.